안녕하세요. 뉴욕스테이지 한주인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부동산 2020년 2분기 시장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다뤄볼까 해요. 2020년 2분기가 막 지나갔는데요. 뉴욕 부동산 시장 2분기 리포트가 나왔지만 오늘은 2분기 분석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2분기 맨하탄 부동산 마켓 리포트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그렇다고 2분기 리포트를 무시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리포트를 분석해 왔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원한다면 필요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참조하면 좋아요. 현재 나온 2분기 시장 리포트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실시간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니고 90%의 클로징 기록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이전에 매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 작년 6월은 7월에 변경된 맨션 텍스와 양도세의 상승으로 세금 변경 전에 서둘러 클로징하려는 셀러와 바이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많은 매매 기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3분기는 전례 없는 최악의 분기를 맞으면서 평균 가격이 30%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락다운이 끝낸 이래로 1100개의 아파트라는 많은 숫자가 마켓에 나왔고 작년 이맘때보다 128%가 급증했는데요. 이유는 패닉 세일이 아니라 락다운으로 인해서 마켓에 내놓지 못하고 기다렸던 셀러들의 아파트예요. 그만큼 기회를 노리던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셀러의 확신 때문이기도 해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복합적인 영향에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코비드 바이러스 락다운이나 세금법 인상이 아파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질문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같이 전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땐 12년 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돼서 눈으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만 사태는 금융, 경제, 주택 대란이었고 지금은 건강 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고요. 리만 브라더스 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리만 브라더스는 금융 위기로 시작해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증권화된 론이 폭발하면서 월가와 두 개의 큰 은행이 같이 무너져서 큰 불경기를 안겨주었어요. 세일도 40에서 50% 감소했고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경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셀러의 패닉 세일로 가격도 25% 급감했고요. 그만큼 주택시장의 신뢰를 잃은 시기이기도 해요.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 사태 때와 같은 엄청난 가격 하락과 같은 패닉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비즈니스가 문을 열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급매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락다운이 패닉 세일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주식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바이러스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고 지금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월가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잊고 주식을 처분한 사람도 많겠지만 이번 바이러스 문제로 이번 사태의 레슨으로 인해서 비슷한 패닉 상황에서 보호가 되었어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신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정 투자로 보고 있고 특히 뉴욕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에요. 리먼 사태 이후 가격이 잘 나온 아파트의 경우 20% 가격이 하락했고 럭셔리 아파트의 경우는 25% 하락해서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너무 일찍이라 섣부른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뉴욕 부동산은 지난 2-3년간 계속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고 회복기로 돌아오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편화해서 예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락다운 동안 클로징 기록을 살펴보면 셀러의 매도 직전 가격의 96.4%를 받고 거래가 되었어요. 처음 셀러가 내놓은 가격이 큰 의미가 없는 건 디스카운트를 고려해서 높게 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 매도 직전의 가격을 살펴보면 정확한데 95% 이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셀러들도 현실을 직시해서 내고에 응한다는 의미고 바이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상황인 거죠. 뉴욕은 3월 22일부터 락다운이 시작돼서 3월 22일 이후에 시장에 나왔고 클로징이 이루어진 아파트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현 상황을 제일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관들이 100% 정상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예정인 걸 감안하고 락다운 동안 등록된 클로징 기록을 살펴보면 맨하탄은 100개 아파트, 브루클린은 90개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어요. 6월 22일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 이후로 맨하탄의 161개의 아파트가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락다운 동안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80에서 85% 낮은 거래수이고 경제 재개 후에는 61% 낮아진 거래 숫자예요. 경제 재개가 된 지 2주가 지났고 독립기념일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맹신하긴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거래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다가 평균 매매 가격도 200만 불 이상이라 작년 이맘때보다 7% 상승했어요. 경제 재개 후 나온 맨하탄의 1100 아파트 리스팅은 작년 이맘때보다 128% 이상의 숫자이고 평균 가격도 더 높아져서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셀러도 기회를 노리는 바이어가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현재 맨하튼 전체 7,300개의 아파트 리스팅이 있고 이 숫자는 작년 7월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떠날 거고 많은 물량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어서 쏟아져 나올 거고 뉴욕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15%에서 25%의 큰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바이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뉴욕의 회복력을 관가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파산과 범죄 급증, 테크 거품과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나 리먼 사태 등의 문제에도 뉴욕은 더 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줬고 5월 매매 진행 중인 아파트 가격이 작년보다 44%가 증가했고 세건축의 경우는 20%가 증가해서 지난주 대출 신청 비율은 작년 대비 33%가 상승해서 놀랄 만큼 빠르게 호전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바이어의 마켓이었고 지금도 바이어의 마켓이지만 락다운 이후의 매매 기록을 보면 브루클린의 경우는 매도로 나온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려서 오히려 셀러의 마켓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뉴욕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뉴욕 부동산 시장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첫 번째 럭셔리 마켓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매달 아파트 재고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끌어지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제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야 어느 가격대의 아파트가 셀러의 마켓인지 바이어의 마켓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둔감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불황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주, 특히 플로리다나 텍사스가 다시 락다운으로 돌입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현재 플로리다랑 햄튼, 커네디컷은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형상이라 생각해서 지금 이 지역들은 집을 소유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기 위한 시기는 많지만 매매를 위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이주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주라도 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야 그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특히 뉴욕주는 전체 수익의 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 환영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뉴욕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뉴욕에 거주하면서 쓰는 비용 생각하면 뉴욕의 입장에선 훨씬 이득인 거죠. 그리고 자택근무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자택근무로 돌아설 거라 예상되는데 그 의미는 뉴욕에서 일을 하더라도 뉴욕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만 왜 아마존이 뉴욕에 오고 싶어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최고의 기업들이 뉴욕에 근거를 두고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어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뉴욕이 제공하는 여러 영향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뉴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월가가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만 뉴욕 직장인의 3%뿐이고요. 하지만 매년 600만 명이 뉴욕을 방문하고 방문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뉴욕은 투어리즘에 큰 의존을 해서 호텔, 상점,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 못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실업률이 나왔고 80%의 레스토랑이 6월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사무실 임대율도 대공황 이래로 최하점을 찍었는데요. 모든 경제는 여러 부분이 협동이 돼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선 주택 시장이 좋아져야 레스토랑부터 상점의 경기까지 같이 살아나서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재정비될 거라고 여겨지고 락다운 동안 이루어진 뉴욕 부동산 클로징 수가 긍정적이고 락다운 동안 테크놀로지 혜택을 받아서 집을 보고 클로징하는 데 이용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용될 전망이고 이 부분은 빠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툴로 계속 사용될 예정이에요. 100만 불 아래 아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위기에도 큰 변동성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현재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의 아파트의 바이어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앞으로 200만 불 이상의 아파트가 얼마만큼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앞으로의 가격대별 전망을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락다운부터 현재까지 예상 외의 긍정적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회를 노리던 바이어의 움직임이 활발할 예정이라 200만 불 이상은 아직 시기를 두고 가격대가 얼마나 변동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도 좋은 시기이지만 200만 불 이하의 좋은 딜을 성사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이후에 뉴욕 부동산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비디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